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의 시진핑은 6월 8일 칭하이성 사류 허전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티베트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중화민족은 전 세계에서 강하게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몽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한 소수민족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6개 소수민족이 석류의 알갱이처럼 항상 단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면서 타시델렉, 행운을 빈다는 티베트 덕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사가 시진핑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게재한 사진 한 장이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사류 허전 시찰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떠나는 장면입니다. 버스 창으로 얼굴을 내민 시진핑의 모습은 증명사진 같습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양편에서 티베트인들이 하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영안실의 고인 사진 그리고 만장과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적들이 그를 저주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하는 중화권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서방 세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시진핑은 요즘 주로 소수민족이 사는 경치 좋은 곳들만 골라 시찰하고 있습니다. 서방 매체들이 중공의 소수민족 탄압에 초점을 맞춰 시진핑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장저민파 매체인 도웨이는 시진핑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도웨이는 러시아 신문 네자비시마야를 인용해 시진핑이 스탈린의 품격으로 티베트인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자비시마야는 6월 10일자로 칭하이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을 방문한 시진핑이 민족 단결을 호소한 것은 스탈린과 닮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탈린도 1941년에 똑같은 취지의 정신을 소련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네자비시마야에 따르면 칭하이의 메마른 산간지역 인구 절반은 소수민족이며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통치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공은 티베트 불교를 포함한 종교의 중국화 강의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또 이 신도들이 막스주의 신봉자 내지 애국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생활 개선을 위해 도로와 병원, 학교를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자비시마야는 칭하이성의 가장 큰 단점은 물 부족인데 시진핑은 칭하이 호수를 방문해 환경보호를 역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이 중공의 인권 침해를 들어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공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만 86세가 되는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 역시 미국이 중공을 공격하는 새로운 명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바실리 카시는 시진핑이 칭하이성을 소수민족 이익과 국가 정책상 요구에 균형점을 맞추는 모델로 보고 있다고 네자비시마야는 보도했습니다. 또 공산당이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진핑이 티베트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종교생활의 중국화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시진핑 대 상하이방을 비롯한 각 계파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웨이 뉴스의 시진핑 저주도 그 일환입니다. 그러나 시진핑도 만만치 않습니다. 6월 7일과 8일 인민일보는 연속으로 사회주의는 중국을 저버리지 않았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문장에서 시진핑은 10번 나오는 반면 장제민은 3개 대표론을 언급하면서도 이름은 아예 거명도 안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중국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문장 한 편을 보면 시진핑은 4차례, 모택동은 3차례, 등소평은 1차례, 장제민 후진타오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 중국은 사회주의를 저버리지 않았다에서는 시진핑이 6차례, 모택동 1차례, 등소평 1차례가 전부였습니다.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 과학발전관이란 역대 지도자의 이론은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역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막스주의 중국화의 성과라는 겁니다.
그러자 장저민파의 도어웨이 뉴스도 반격했습니다.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 준비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역대 지도자 사진을 행사장에 배열했는데 장저민이 중앙위치, 시진핑은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시대 순으로 모택동, 등소평,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순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을 최고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장저민이 아니라 시진핑을 중앙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권력 암투가 치열합니다. 중국 매체들 보도의 사소한 점까지 파악을 해야 권력투쟁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모체에 등장한 홍색 고해실입니다. 부세는 신리 요화 뚜이당수어 속마음이 있으면 당에 대해 말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혁 초기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모택동은 문혁 초기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식 분자들에게 뭐든 이야기해봐라 해놓고 나중에 반동 분자로 몰아 때려잡은 게 백화제방, 백가쟁명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를 보고 혹여 불만이 있어 솔직히 털어놨다가는 숙청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육사 천안문 사태 기념일 직후인 6월 6일부터 중국 각지에서는 학생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공 교육당국이 제도 개혁을 한다면서 마구잡이로 여러 대학을 합병하고 직업학교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대학을 멋대로 직업교육 칼리지로 바꾸는 겁니다. 6월 8일 장수성에 있는 난징사범대 중북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학장을 30시간이나 억류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곤봉과 체류액으로 학생들을 폭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모바일폰 등을 켜고 시위를 벌였고 직업학교를 거부한다, 원래 본과 자격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사태는 6월 4일 교육당국이 대학 명의 13개 독립 캠퍼스를 직업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13개 대학 가운데 5곳이 저장성에 있습니다. 대학을 한 단계 낮은 직업본과로 바꾸면 취업과 진학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자 중공 당국은 학교에 장갑차까지 투입했습니다. 중공의 학생 소요 파장은 엄청납니다. 공교롭게 천안문 사태 날짜와도 거의 비슷해 학생들이 반공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난징 사범대, 난징이란 지명이 난징 학살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위는 홍콩의 반공 자유화 시위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년층의 불복종 행동인 탕핑과 함께 페이칭이란 단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칭이란 표현은 2019년 홍콩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시위 참여자들을 폄하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상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신이 성숙하고 독립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썩어 빠진 청년이란 의미입니다. 사회에 공헌한 것도 없으면서 불만만 가득 찬 무리라고 홍콩의 학생들을 비웃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올해 제2의 문혁이나 다름없는 대중운동과 선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 모순된 현상들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 홍콩 사태, 문혁의 홍위병, 기존 질서 파괴 같은 여러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중첩되고 있는 게 현재 중국 사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